네, 정치대담 시간입니다. 자리에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죠. 김장렬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딱 시적절하게 또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진짜 딱 맞게 나왔는데 월가에서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죠. 바이냐.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사야 되느냐, 뭐 빠이빠이 팔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 또 투자하시는 서학개미들도 많거든요. 우리 네네. 엔비디아 사실 서학개미뿐만이 아니고 뭐 엔비디아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사실 많은 네.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엔비디아를 어떻게 봐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많이 올랐죠. 6.6%. 네, 맞아요. 네. 어저께 내린 거를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형국을 보여서 네. 다행이긴 합니다. 네. 어저께 6.7% 빠지고 오늘 6.8% 올랐으니까 네. 똑같아진 거예요. 음. 네, 시간에서도 좀 더 오르니까 괜찮은데 그 어저께 빠지기 전에 한 고점 대비 한 10% 빠졌고요. 네. 이틀 연속으로 3%대를 빠져서 고점 대비 10%, 이틀 연속 3%를 빠졌다가 이제는 어저께가 6% 더 빠지는 바람에 고점 대비 16% 빠졌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급반등이 없으면 조정국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다른 방송에서도 오늘 이제 다시 급반등이 나와서 다시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올해 2월, 4월 물론 작년 10월, 올해 2월, 4월이 많이 다른 세상입니다. 주가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렇죠. 그 세 번에 걸쳐서 또 고점 대비 10% 조정이 있은 다음에 공교롭게 다음 날부터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저께 6%가 안 빠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제 빠지고 다시 6%대를 회복했으니까 결국은 똑같은 건데 과거 패턴대로 비슷하게 흘러간 겁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급등,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10%, 15% 빠지면은 급등 이후에 급락 이후에 조정 국면으로 안 가는 경우가 3번 있었는데 그건 다 바로 반등이 있었다. 근데 네. 오늘 그랬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내려갔던 이유는 뭐야 대체? 이렇게 그러게요. 본다면은 그냥 급등에 따른 기술적 부담입니다. 심플해요. 그 전에 내려가기 전에 PER이 내년 기준으로 40배 정도가 넘었었기 때문에 이젠 그 급락을 했을 경우에 30배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35배 정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눈높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의 공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 2, 4분기, 그러니까 올해 2, 4분기라는 게 이제 3, 4, 5, 아니 5, 4, 5, 6, 7 실적이 8월에 나오는데 네. 이 5, 6, 7 분기 실적부터는 워낙 작년에 베이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냥 100%좀 넘게 100%좀 넘기란 말이 우습지만 그다음에 200, 300%였으니까 그런 어떤 기저 효과에 대한 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생각이 들 거고요. 그리고 뭐 핑계로는 뭐 젠스랑을 포함해서 임직원들이 내부 거래를 했다. 근데 원래 알려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앞으로도 한다. 그것도 물량은 우리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1조도 안 되는 돈이 큰 돈은 이쪽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의 이제 표출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표출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대응을 우리 이번 주에도 마이크론 실적도 있었고 있을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장기적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싸다고 얘기하는 거는 3년치, 5년치 땡겨보세요. 지금 PER이 20배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기준으로. 그렇죠. 그 3년치, 5년치 땡길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아세요? 나는 아세요?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각도가 높으면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별거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둔화되는 게 눈으로 확인되거나 경쟁사가 들어와서 흔들 수 있다는 그런 거 나올 때 우리 삼성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런 노이즈가 많고 확인되기 전까지 노이즈잖아요. 네. 그런 노이즈가 아직도 계속 될 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 경쟁사가 그 생태계, 쿠다 시스템의 생태계를 의미 있게 좀 잠식하거나 건드릴 수 있다라는 좀 뚜렷한 징조, 시그널 또는 아까 그로스가 120% 생각했는데 94% 나왔어. 120% 생각했는데 94% 나왔다. 그러면 아마 급락이 이번 같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그 리스크는 안고 사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도 없이 올라가면 바로 180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밖에 없고요. 8월달 실적, 8월 달에 나오는 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노이즈를 안고 그냥 하드 캐리 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엔비디아 못지않게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 중요한 게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뭐 SK 하이닉스 더불어서 나아가서 삼성전자의 또 가이던스가 곧 이어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음 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일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네,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주목이 되는 게 우리 기준으로 4월, 5월 달이 2분기 네, 회계 기준으로. 그렇죠. 네. 그 4월, 5월이 포함되어 있는 실적을 발표합니다. 3월, 4월, 5월이 이 친구들의 3, 4분기 실적을 해서 4월, 5월의 임플리케이션을 우리한테 미리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이 되는 겁니다. 네. 3월에서 5월 달 실적 발표되는데 매출이 당연히 오르고요. 그래서 컨센서스는 한 67억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 분기가 아마 57억인가 뭐 됐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EPS도 한 50센트 정도 가까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만족을 시킬 것으로 사람들이 대다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죠. 6, 7, 8월 달의 가이던스. 이 매출 같은 거 주거든요. GP 마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물론 실적, 그 다음에 가이던스. 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멘트입니다. 코멘트. 코멘트가 뭐가 있을까요? 시장의 전반적인 코멘트, AI 코멘트고요. 그 다음에 회사 스페시픽한 코멘트는 그래서 너네들은 HBM 캐파를 어떻게 할 건데 원래 계획 대비했을 때 혹시 콜이라든지 경쟁사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인 것 같아 이런 좀 애매모호하지만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HBM의 캐파와 경쟁사하고의 관계에서 당신들의 포지션은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가장 중요한데 헤드라인은 실적과 가이던스 나올 거니까 아침에 우리 시장 시작하기 전에는 가이던스가 얼마야? 좋았어. 시장화에서 주가가 5%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는 한 2% 따라가고 만약 애매하게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보합으로 눈치 보고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요.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미리 받았기 엔비디아가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죠. 네. 10%가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어저께는 그냥 보합권이었고 오늘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예. 그 경계심까지는 아니더라 보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그나마 어저께 덜 빠졌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전에 마이너스가 한 2, 3% 갈래다가 결국 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그렇게 아주 심차게 나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 실적, 내일 실적까지 바라보겠다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에도 마이크론 실적을 하루 앞둔 입장에서 어느 누구도 guess right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보합에서 약간 플러스 정도로 유지하면서 오늘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내일 헤드라인을 보시면서 재경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장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주가가 내달렸으면 뭐 좋든 나쁘든 약간 부담스러울 텐데 네네. 뭐 일주일 동안에 선 조정을 좀 받았다는 부분들은 또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네. 실적을 좀 차분하게 예. 대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정도는 그렇게 좀 봐야 되지 굳이 않겠냐. 얘기하면 한미 반도체에는 이 영향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 얘네들의 캐파와이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20% 수준이거든요. 네.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자리 숫자밖에 비중이 안 돼요. 하이닉스 네. 대비했을 때. 그거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몇 번 나왔는데 그거를 본인들의 입으로 확인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면은 그런 이제 한미 반도체의 긍정적인 센티가 될 수는 수는 있습니다.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론 실적 못지않게 네네. 중요한 게 미국에서 그렇죠.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TV 토론회라는 게 생방송이고 예. 그 현장에서 어떠한 말들이 어떠한 대응이 나오는지 따라서 주가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것 같은데 뭐 후보자 공약에 따르는 수혜와 내지는 뭐 우려 업종이 네. 있긴 할 것 같거든요. 미리 좀 그렇죠.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트럼프는 전기차를 싫어한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이 미국 말고도 유럽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억눌리는 영향을 이미 해왔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실제 만약에 트럼프가 선거 TV 토론과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만약 긍정적으로 돼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도 낮지는 않습니다만 네. 더 공고해진다는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럴 때는 당연히 2차 전지나 신재생 전기차에 대한 거는 계속 억눌릴 거예요. 그러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실제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거는 포함되어 있다. 주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11월 이후부터는 달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달리 움직일 수 그래서 일단 트럼프 당선이라는 가정을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확정적으로 되면은 그 기간 몇 개월 동안은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신재생은 좀 더 낮게 잡으려는 투자가들이 좀 주저주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아직 높기 때문에 우려 피해 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수혜주. 수혜.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이제 감세주의자죠. 감세주의자.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 인하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빅테크들이 과거에도 패턴에서는 긍정적으로 움직여왔던 것이 맞습니다. 근데 빅테크가 긍정적으로 움직이면 거기에 빅테크가 그렇게 움직일 거라 보고 투자하는 월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희한한 얘기 있는데 이 미국의 10대 대기업이잖아요. 아주 큰 기업. 걔네들 중은 어느 100대인가 10대인가 하여튼 그 중에서는 아무도 트럼프한테 그 서포트를 안 했다 그러거든요. 4년 전에는 두 군데 했었어요. 지금의 이제 트럼프는 일반적으로 테크 업체들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감세하고 나면 그 회사들이 프로핏을 받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월가에서는 좋아하는 아주 교묘한 입장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법인세 인하라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대형주들, 대형 주식들이 파지티브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좀 꺼려하는 게 맞고 그러면은 전통 에너지가 좋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전쟁이 이제 지정학적으로 지금 하는데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해서 하면은 전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네. 각 나라가 좀 더 각 자국의 방산에 대해서 더 가속화해야 되는 것이 명시화될 가능성이 있죠.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별로 있는 그 방산 지금까지 수출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방위비 지출이 각국마다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방산이 조금 더 강세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지금 이 트렌드가 제속도 왔기 때문에 한 1, 2개월 되고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11월 7일 날이면 한 달 전쯤은 이미 확정되게 되잖아요. 그럼 11월 들어가서는 바뀔 수 있어요. 주가가 이미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는 그때까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빅테크 방산주 정통 에너지가 사실 좋은데 공교롭게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 현재 주도주가 더 갈 수 있는 환경인 거고 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치중했었던 신재생이나 2차 전지, 전기차 쪽은 글로벌 트렌드도 좀 맞지 않고 현재로서는 그렇죠. 미국 내에서도 지지율 따라서 조금은 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주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도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면 또 7월이고 2분기 실적 시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7월 달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트럼프 임박 마이크론도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됩니다. 가이던스가 나오죠. 네, 잠정 실적이죠. 네. 넘버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최근에 온 거 조금 높아졌습니다만 8조, 여전히 9조 나오더라고요. 네, 가이던스. 근데 공식적으로는 8조 6천억 네. 나오는데 보통 평균은 한 8조 2, 3천억 같아요. 근데 위스퍼 넘버는 9조도 얘기하고 있는데 기대치가 높아지면은 그걸 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이닉스도 중요하고 여러 업체가 실적 시즌에 따라 갖고 향방이 바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동반에 상승하는 그러니까 삼성이 9만 원, 하이닉스가 한 25만 원대를 안착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2,800을 안착하는지 아니면 트라이하다가 마는지 이 분기가 아마 한두 주 내에 결정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그리고 TV 토론 미국에서 대선 그리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가이던스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조정을 받았던 미국 주식의 안정을 찾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